수험생 여러분 안녕. 자, 대동학원 은서강원 구강사 이봉규입니다. 6월 모평 못 쳤다고 우울해하는 친구들 있나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수능이 아니니까요. 수능 잘 치면 됩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축구 월드컵 대회 때 히딩크 감독이 4강 신화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히딩크 감독은 평가전에서 5대 0으로 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못 치고 이게 약이 되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답률이 높은 고난도 주요 문항을 통해서 학습 대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을 보면 독서 영역은 뭐 저난이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난이도 문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라거나 추론하기 문제, 비판적 사고 문제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오답률의 독서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게 17번 문항인데요. 17번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플로리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플로리디와 칸트의 관점, 사람 이름이 나올 적에는 관점을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디와 칸트의 공통점, 차이점, 이걸 확인해서 관점을 비교하면은 고난도 문제이지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올 때는 관점을 반드시 비교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를 읽을 적에 밑줄 긋고 쭉 읽어버리지 말고 마디를 끊어서 읽으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2번인데요. 2번에 보면 칸트와 대조적으로 끊고, 자, 대조적이니까 차이점이죠.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는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플로리디의 대답을 보면, 학생의 물음에 대한 플로리디의 대답에 보면 칸트에 따르면 끊고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칸트는 자유의지가 있다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럼 인간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플로리디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했고, 칸트는 당연히 인간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만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했으니까 공통점이죠.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선지의 이번에는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인데 차이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답이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학습 대책으로 일단 독서 지문이 이번에 연계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특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 지문의 배경 지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와 연계된 다양한 지문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을 적에 마디를 끊어서 읽으면 어디에 오점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밑줄 긋고 쭉 읽어버리지 말고 마디를 끊어서 집중력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 종합적 감상 문제, 외적 중거에 따른 종합적 감상 문제가 가장 고난도 문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뭐 시가문학도 마찬가지고 산문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문제인데요. 소설 쪽입니다. 현대소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인용한 구절하고 보기에서 제시한 것과의 관계를 끊어서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의 보기가 글의 구조하고 연결되는데, A. 외화, 그러니까 친구가 화가인 나에게 와서 들려준 이야기와
그 다음에 화가 이야기가 A가 되고요. 외화입니다. 자, B의 내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이야기고, C는 또 다른 내화, 편지 내용. 청년의 집에서 청년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끊어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에서 그것이 끊어서 마디에 맞나 보기에서 제시한 거랑 구절에 인용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B에서 내화가 되죠.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끊고, 자, 이 내화입니다. 청년이 은행 구석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이게로 A를 다시 이어간 것은 끊고, 자, 이게 하는 부분은 외화입니다. 친구가 화가인 나에게 와서 들려준 이야기죠.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로 이어간 건 맞습니다. B에서 A로, 자, 내화에서 외화로 이어진 거죠.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끊고, 자, 시간적 선후가 역전된다는, 친구가 나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현재 시점이고요. 청년의 이야기는 과거 시점입니다. 그러면 B에서 A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역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됐군. 이게라고 했으니까 지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읽어버리면 내화에서 외화로 바뀌고 뭐 시간 역전되고 이게라는 지시도 있고 맞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디를 끊어서 보면 시간이 역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 자, 문학은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시, 소설, 수필, 극문학 각각의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장르별 문제 유형이 있죠. 그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작품량을 양적으로 많이 다루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화작 문제인데요. 화작은 이론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유형을 잘 익히고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작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난도가 있는 부분이 이번에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는 메모 내용과 그 다음에 질문 내용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3번에 보면 가의 디귿에 관련하여 끊고, 자, 역시 끊어야 됩니다. 디귿에 보면 인정쇼스의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에 관해 작성한 메모 2의 내용은, 자, 메모 2에서 보면은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닌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나에서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에서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하고 끊고요.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끊고요. 학생의 질문으로 구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의 두 번째 발화에 보면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인정쇼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끊어서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에서는 자료 활용 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활용 문제를,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단락에 맞는 내용과 연결이 됐을 적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어와 매체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영역은 이번에 37번이 가장 고난도 문제인데, 문항은 한 문항이지만 묻는 것은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자, 기억해 보면 비동접미사가 결합된 비동사. 자, 비동접미사 이힐리기라는 접사가 들어있는 비동사. 그 다음에 스스로로 기능하는 암기 문장. 이 말은 이 언어에서 스스로로 기능하는 암기 문장은 서술절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된 것은 견문장입니다. 그리고요, 그럼 견문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고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은 본용언이 없는 보조용언은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죠.
자, 본용은 어간에 보조적 연결음이 어게지고 연결음이와 보조용언이 나오죠. 그러면 본용어를 빼버렸을 적에 보조용언만 가지고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한 문항에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묻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동사, 형용사, 용언과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비동사, 서술적, 서술어, 그죠? 본용어, 보조용언. 동사, 형용사, 용언과 관련된 문제일 적에는 반드시 기본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 문제를 풀 적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먹이다, 먹다. 그럼 먹이다는 이가 접사구나, 먹다라는 단위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거기 3번에 보면 친구가 마음이 여려서 그러면 여리다는 여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안 되죠. 단위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리다 자체가 단위로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선생님은 문법적 지식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법 지식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익히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숲에서 나무로 가. 그러면 숲에서 큰 숲, 중간 숲, 작은 숲 이렇게 가듯이 큰 나무,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가야 되죠. 나무 하나를 익히려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숲에서 나무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법 용어를 묻든지 간에 개념을 정확하게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에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적에 문제를 풀 적에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역별로 오답률 높은 문항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약 5개월 정도 남았죠? 5개월 정도 기간 동안 나에게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대처하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